여러분 1번 고르신 분들 흐름을 천천히 같이 봐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어요.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카드가 전하는 분위기를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먼저 1번 분들 흐름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돈이 아예 끊긴 그림이라기보다 돈을 담아두는 그릇이 조금 피곤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성주신 카드가 맨 앞에서 집의 기둥처럼 서 계시고 그 옆으로 쌀가마니 카드가 무겁게 놓여 있어요. 이 두 장이 같이 나오면 1번 분들은 그동안 정말 허투루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게 먼저 보여요. 돈을 쉽게 쓰고 쉽게 흘려보냈다기보다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았고 내가 지켜야 할 생활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버티는 시간이 길었던 분들로 느껴져요. 성주신 카드는 집안의 중심, 생활의 기둥, 내가 지키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카드가 금전운에서 나오면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가볍게만 볼 수가 없어요. 1번 분들은 돈을 벌어도 그냥 내 기분대로 쓰는 돈이 아니라 월세나 관리비, 가족에게 들어가는 비용, 생활비, 카드값처럼 이미 이름표가 붙어 있는 돈들이 먼저 떠오르셨을 수 있어요. 통장에 숫자가 찍혀도 그 숫자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전에 먼저 빠져나갈 자리들이 줄 서 있는 느낌, 이런 적 있으셨죠? 들어온 돈을 보고 잠깐 안도했다가도 바로 이것도 내야 하고 저것도 남았지 하면서 마음이 다시 조용히 가라앉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쌀가마니 카드가 놓인 게 참 의미 있어요. 쌀가마니 카드는 빈손의 흐름이 아니에요. 없는 카드가 아니라 쌓아온 것이 있는 카드예요. 다만 지금 1번 분들한테는 이 쌀가마니가 아주 가볍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오래 들고 와서 어깨가 뻐근해진 짐처럼 느껴져요. 그동안 모아둔 돈, 버텨온 습관, 아끼고 계산하던 생활의 감각이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왜 이렇게 모이는 속도는 느리고 나가는 속도는 빠를까 하는 서운함도 함께 보여요. 남들은 돈을 쓰면서도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는 작은 지출 하나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 하나를 결제하기 전에도 마음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쌀그릇 카드가 이어지면서 흐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려옵니다. 쌀그릇 카드는 아주 큰 횡재보다는 매일 먹고 사는 기본, 끊기지 않아야 하는 생계, 작은 안정감을 말해요. 그래서 1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한 번에 크게 판이 뒤집히는 쪽보다 생활의 바닥을 다시 고르게 펴는 흐름으로 보여요. 너무 불안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카드는 적어도 내일을 버틸 기본은 마련하려는 카드거든요. 다만 그릇이 꽉 차서 넘친다기보다는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들고 가는 모습에 가까워요. 통장 잔고가 넉넉해서 마음이 탁 놓이는 상태라기보다 필요한 곳에 맞춰서 돈을 분배하고 어느 지출을 먼저 처리할지 순서를 정해야 하는 달로 읽혀요. 1번 분들 혹시 최근에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번 달은 숨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다기보다 카드값이 밀리지 않고 갑작스러운 지출만 없고 통장에 조금이라도 남는 돈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요. 이 리딩에서는 그 마음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성주신 카드가 집을 붙들고 쌀가마니 카드가 그동안의 축적을 보여주고 쌀그릇 카드가 지금의 생활을 말하는데 세 장이 다 같이 기본을 다시 안정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에는 큰 욕심보다 기초 정리가 중요해 보여요. 급하게 늘리려는 마음보다 새는 곳을 확인하고 내 돈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물카드가 깊게 내려앉아 있어요. 우물카드는 겉으로 보이는 돈 문제보다 더 안쪽에 있는 감정의 물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이번 달 지출이 많네, 돈이 좀 빠듯하네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훨씬 오래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 걱정을 당연하게 했을까? 왜 나는 돈을 쓸 때마다 마음 한쪽이 불편할까? 나도 조금은 편하게 누리고 싶은데 왜 자꾸 아껴야만 할까? 이런 마음이 우물 안쪽에 차분히 고여있는 느낌이에요. 1번 분들은 돈을 단순히 숫자로만 보지 않는 분들이에요. 돈이 곧 안정이고 안전이고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버팀목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1번 분들 금전운은 마음을 빼놓고 볼 수가 없어요. 돈이 줄어들면 단순히 아쉬운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지고 통장 잔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제야 숨이 부드럽게 내려가는 분들. 그런데 그게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혼자 감당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우물카드는 그 감정을 탓하지 말라고 말해요. 다만 그 우물 안에 계속 혼자 내려가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줘요. 돈 걱정이 생겼을 때 바로 겁부터 먹기보다 지금 내가 실제로 해결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당장 이번 주에 조정 가능한 지출이 무엇인지 차분히 꺼내보는 게 필요해 보여요. 성주신 카드에서 쌀가마니 카드로 다시 쌀그릇 카드와 우물 카드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참 현실적이고도 따뜻해요. 마치 오래된 집안에 쌀독이 있고 그 옆에 작은 물그릇이 놓여 있고 마당 한쪽에는 깊은 우물이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쌀도 완전히 비어 있지 않아요. 물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집을 돌보는 사람이 너무 오래 혼자 애써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7월에는 더 벌어야 해, 더 잘해야 해 하고 나를 몰아붙이기보다 내가 지켜온 것도 꽤 많았구나 하고 먼저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조금 진정되어야 돈의 흐름도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볼게요. 1번 분들은 7월 초반에 지출을 크게 줄이려고 마음먹다가 오히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아예 안 쓰려고 하면 마음이 더 메말라지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쓰면 불안이 커지는 양쪽 감정 사이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들은 극단적인 절약보다 이름 붙인 돈 관리가 더 좋다고 보여줘요. 생활비, 고정비, 나를 위한 작은 비용, 비상금처럼 돈의 자리를 나눠두는 거예요. 쌀그릇 하나에 모든 곡식을 쏟아놓으면 얼마나 남았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그릇에 나눠 담으면 적어도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남는지 눈에 들어옵니다. 1번 분들한테 7월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돈을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돈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우물카드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만 고민을 깊게 파고드는 건 조금 줄이시면 좋겠어요. 밤에 누워서 계산하다 보면 숫자는 더 커 보이고 마음은 더 작아지기 쉽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카드값이나 잔고를 확인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습관이 있다면 7월에는 시간을 정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아침이나 낮처럼 머리가 조금 맑을 때 커피 한 잔이나 물 한 잔 옆에 두고 차분히 확인하는 식으로요. 돈 문제는 어두운 마음으로 보면 더 어둡게 보이고 밝은 시간에 보면 해결 가능한 순서가 조금씩 보이거든요. 1번 분들 흐름은 해결이 없는 게 아니라 해결 순서를 다시 찾아야 하는 흐름이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1번 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안정의 씨앗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주신 카드는 너무 흔들리지 말라고 조용히 등을 받쳐주는 느낌이고, 쌀가마니 카드는 쌓아온 것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쌀그릇 카드는 작게라도 매일의 기반을 지켜라 하고, 우물 카드는 마음속 깊은 불안을 물처럼 떠올려 맑게 바라보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7월 초반에는 돈을 확 늘리는 행동보다 내가 가진 것과 나가는 것을 차분히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장을 너무 무서운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내 생활을 알려주는 작은 거울처럼 봐주세요. 그 거울을 피하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면 맑은 물그릇 카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우물 카드가 깊은 마음의 물이었다면 맑은 물그릇 카드는 그 물을 떠서 눈앞에 놓는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막연한 걱정을 실제로 확인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카드입니다. 7월의 행동 지침은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돈 문제를 흐리게 두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더 투명하게 보는 것.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잔고를 대충 느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고정비가 얼마인지, 이번 달에 이미 정해진 지출이 무엇인지, 미뤄둔 납부나 확인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맑은 물그릇 카드는 정성을 들인 맑은 마음과도 연결돼요. 꼭 거창한 의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번 분들은 7월에 지갑이나 통장 카드 정리를 하실 때 마음을 조금 고요하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지갑 안에 오래된 영수증이 있으면 빼고, 쓰지 않는 포인트 카드나 쿠폰을 정리하고, 통장 앱도 자주 쓰는 것과 잘 안 쓰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정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돈의 흐름에서는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물그릇이 흐려져 있으면 안에 뭐가 담겼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닦아두면 적은 물도 맑게 빛나 보입니다. 1번 분들의 7월 돈운도 그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옆으로 장지카드가 이어지는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장지카드는 종이, 문서, 기록, 아직 쓰기 전에 빈칸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계약서, 고지서, 신청서, 환급, 정산, 서류 확인 같은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여줘요. 1번 분들 혹시 미뤄둔 서류나 확인하지 않은 안내문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문자로 온 안내를 그냥 넘겼거나 우편물은 뜯지 않은 채로 쌓아두었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귀찮아서 확인하지 않은 흐름도 살짝 보여요. 7월에는 이런 종이 한 장, 알림 하나, 신청 하나가 생각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너무 조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장지카드는 급하게 휘갈겨 쓰는 종이가 아니라 천천히 펼쳐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종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문서, 약속, 자동이체, 할부, 보험, 정산 내역이 있다면 나중에 보자 하고 미뤄두기보다 하루를 정해서 차분하게 봐주세요. 특히 작게 새는 돈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구독료, 잊고 있던 자동결제, 금액은 크지 않아도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들. 이걸 하나씩 정리하면 큰돈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아도 통장에 남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급 카드가 결실 자리에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밝아집니다. 앞쪽 카드들이 정리와 안정의 흐름이었다면 재수급 카드는 돈의 기운을 다시 살리는 판이에요. 물론 이걸 확정적인 횡재처럼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1번 분들이 앞에서 말한 정리, 확인, 투명한 계산을 해냈을 때 7월 후반으로 갈수록 금전의 숨통이 조금 트이는 흐름은 분명히 느껴져요. 잊고 있던 돈을 찾거나 작은 환급이 들어오거나 예상보다 지출이 줄어들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부담이 덜어지는 식의 가능성이 보여요. 특히 아주 큰 변화보다 그래도 이번 달은 좀 낫네 하는 정도의 현실적인 안도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재수급 카드는 돈을 부르는 정성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성은 무리하게 큰 것을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정돈, 깨끗한 마음, 감사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1번 분들은 7월에 집 안에서 돈이 머무는 곳을 깨끗하게 해보시면 좋아요. 지갑을 놓는 자리, 통장이나 서류를 보관하는 자리, 현금을 잠깐 두는 서랍 같은 곳이요. 먼지가 쌓여 있거나 잡동사니가 섞여 있다면 그 자리를 한번 비워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번 달 내 생활이 무리 없이 흐르게 해주세요. 새는 돈은 줄고 필요한 돈은 제때 닦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마음을 모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작은 정성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이 안정되면 돈을 보는 눈도 덜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칠성님 카드가 수호의 메시지처럼 나와 있어요. 칠성님 카드는 복록, 수명, 오래 이어지는 보호의 결을 가지고 있어요. 금전운에서 칠성님 카드가 나오면 1번 분들 돈운은 당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생활 리듬을 다시 잡으라는 메시지로 읽혀요. 지금 7월에 하는 정리가 이후의 돈 습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단기적으로만 버티는 계산보다 앞으로 반복될 돈의 흐름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돈을 점검하는 습관, 작은 비상금을 따로 빼두는 습관, 필요한 지출과 감정적 소비를 구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칠성님 카드와 잘 맞아요. 1번 분들, 이 흐름은 차분히 보면 꽤 따뜻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먼저 보였지만 끝으로 갈수록 정리하면 살아나는 돈, 맑게 보면 보이는 길, 정성을 들이면 다시 편안해지는 생활이 보여요. 특히 7월 중반 이후에는 내가 뭘 해야 할지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처음엔 막막했던 지출도 하나씩 이름을 붙여보면 감당 가능한 순서가 생기고 미뤄둔 문서나 알림을 확인하면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모른 척 할수록 커 보이지만 차분히 마주하면 의외로 작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 첫 주 안에 지갑과 통장 앱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갑 안에 오래된 영수증은 비우고 자주 쓰는 카드와 잘 안 쓰는 카드를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작아도 매달 반복되는 지출은 1번 분들 곳간에 작은 구멍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집 안에서 돈과 관련된 서류를 한 곳에 모아두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가까이 두고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생활을 지키겠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됩니다. 그리고 1번 분들, 돈을 잘 지킨다는 건 나를 너무 가난하게 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끼고 참는 것만이 좋은 돈운은 아닙니다. 칠성님 카드는 오래가는 복을 말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해요. 너무 지친 날에는 작은 간식 하나, 따뜻한 밥 한 끼, 필요한 물건 하나 정도는 나에게 허락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소비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를 회복시키는지 차분히 봐주시면 돼요. 회복시키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1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집을 다시 정돈하고 그릇을 맑게 씻고 쌀을 차분히 나눠 담는 달이에요. 큰 바람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는 흐름보다는 내가 내 손으로 돈의 자리를 바로잡을 때 안정이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성주신 카드가 중심을 세우고 쌀가마니 카드가 쌓아온 것을 보여주고 쌀그릇 카드가 생활의 기본을 지키게 하고 우물 카드가 깊은 불안을 들여다보게 했죠. 이어서 맑은 물그릇 카드가 투명한 정리를 말하고 장지 카드가 문서와 확인을 짚어주고 재수굿 카드가 살아나는 동의운을 보여주며 칠성님 카드가 오래가는 복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7월이 너무 무겁지 않게 필요한 돈은 제때 닫고 새는 돈은 조금씩 줄어드는 방향으로 흐르기를 정성껏 바라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흐름을 차분히 같이 봐볼게요. 시작 전에 짧게 안내해드리면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작은 감사 이벤트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카드로 봐드리고 있어요. 마음에 오래 걸려 있던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분들 카드가 전하는 분위기를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분들 7월 금전운은 작게 들어오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제동자 카드가 맨 앞에서 아주 밝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카드는 크고 무거운 돈보다는 작은 돈의 씨앗,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수입, 부수입의 가능성, 그리고 내가 한동안 잊고 있던 기회가 다시 손에 잡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제동자 카드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풍경 카드가 같이 걸려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소리가 나는 풍경처럼 이번 분들 돈운도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크게 터진다기보다는 바깥에서 작은 소식이 오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들리고 오래전에 지나갔던 제안이 다시 흔들리는 식으로 먼저 신호가 올 수 있어요.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제동자 카드는 분명히 반가운 카드지만 아직은 손바닥에 올려놓은 작은 동전 같은 느낌이에요. 와, 이제 다 해결됐다 라기보다는 여기에 돈이 될 만한 싹이 있네 하고 알아차리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이번 분들 중에는 7월에 갑자기 작은 일거리가 생기거나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나 지인에게서 다시 말이 오거나 누군가가 이거 한번 해볼래요? 하고 가볍게 묻는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조건도 아직은 조금 애매해 보이고 내 마음이 바로 확신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풍경 카드가 말해요. 소리가 아주 크지 않아도 그 방향을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요. 이번 분들 혹시 최근에 이런 마음 있으셨나요? 돈을 더 벌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그렇다고 큰 모험을 하기는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꽤 보입니다. 제동자 카드는 그런 마음의 작은 실마리를 던져주는 카드예요. 큰 곳간을 한 번에 채우는 그림은 아니어도 지갑 안에 따뜻한 동전 하나가 들어오는 것처럼 시작됩니다. 그리고 풍경 카드는 그 동전이 어디서 굴러오는지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연락
알림, 제안, 댓글, 소개, 이전 고객, 예전에 올려둔 글, 잠깐 스친 아이디어, 이런 것들 안에 7월의 돈문이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부채 카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움직입니다. 부채 카드는 답답한 공기를 환기시키는 카드예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지금의 방식만 고집하면 숨이 막히고 조금 다른 표현이나 다른 방식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조금 오래되었거나 설명이 덜 정리되었거나 사람들에게 닿는 통로가 좁아져 있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일의 장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남에게 설명할 때는 너무 조심스럽게 말해버린다든지, 가격을 말할 때 마음이 약해진다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작게 잡는 흐름이 보입니다. 부채 카드는 공기를 바꿔보자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제동자 카드와 풍경 카드 뒤에 오는 게 참 좋아요. 작은 신호가 오고 그 신호를 들었으면 이제는 내가 살짝 바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번 분들은 7월에 기존에 하던 일을 완전히 뒤엎기보다 말투, 소개글, 상품 설명, 가격 제한, 연락 방식 같은 것을 조금만 바꿔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게로 치면 간판을 새로 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문 앞에 놓인 안내문을 다시 쓰는 느낌이에요. 통장으로 치면 큰 돈이 갑자기 찍히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시원하게 열어두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숨은 곳에 비단 카드가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와요. 비단 카드는 귀한 기회, 고급스러운 가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나 품격을 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안쪽에 있다는 건 이번 분들이 자기 가치를 아직 완전히 펼쳐 보이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겉으로는 저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수 있어요. 다만 그거를 꺼내는 게 어색하거나 누군가에게 부담스럽게 보일까봐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따뜻하게 보되 조금 신중하게 살펴볼게요. 비단 카드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가격을 올리거나 모든 제한을 크게 잡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번 분들 안에 있는 가치를 너무 싸게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로 보여요. 비단은 아무 천처럼 구겨서 던져두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펼칠 때도 조심스럽게 펼치고 빛에 따라 결을 살펴보고 귀하게 다뤄야 그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이번 분들의 재능이나 경험도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너무 익숙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도움이고 기꺼이 돈을 내고 싶어지는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반의 흐름은 이렇게 정리돼요. 제동자 카드가 작은 돈의 씨앗을 들고 오고 풍경 카드가 바깥에서 들려오는 신호를 알려주고 부채 카드가 그 신호를 살리기 위해 표현과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고 비단 카드는 그 안에 사실은 꽤 귀한 가치가 숨어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한테 중요한 건 큰 돈이 아니면 의미 없어 하고 넘기지 않는 거예요. 작은 제안이라도 그 안에서 다음 연결이 생길 수 있고 가벼운 연락 하나가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마음이 조급해서 아무거나 붙잡는 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듣되 내 가치를 잃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셨을 것 같아요. 누가 뭘 부탁했을 때 속으로는 이건 돈을 받아도 되는 일인데 싶으면서도 관계가 애매해서 그냥 해주거나 너무 낮은 금액으로 말했던 경험이요. 또는 내가 만든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나서 나중에 마음이 조금 허전해지는 느낌도 있었을 수 있어요. 이번 리딩에서는 그 부분이 꽤 또렷하게 보여요. 제동자 카드는 작은 돈을 기쁘게 받으라고 하고 비단 카드는 그 작은 돈 안에서도 내 품격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부채 카드는 부드럽게 말하되 흐리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요. 풍경 카드는 기회가 오면 소리를 알아듣되 내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끌려가지는 말라고 보여줍니다. 7월에는 연락의 흐름도 중요해 보여요. 예전에 한번 거래했던 사람, 잠깐 상담했던 사람,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고 관심을 보였지만 결정을 미뤘던 사람, 이런 인연들이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번 분들이 너무 딱딱하게 다가가기보다는
부채 카드처럼 부드럽게 환기시키는 방식이 좋아 보여요.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생각나서요. 필요하시면 천천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처럼 부담스럽지 않게 열어두는 말이 잘 맞아요. 돈의 흐름이라는 게 늘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돈문은 살짝 부는 바람에 조용히 열리기도 합니다. 이제 뒤쪽 흐름으로 가면 신칼 카드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앞에서는 작은 기회와 가치의 발견이 보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리가 필요해요. 신칼 카드는 부드러운 카드만은 아니지만 이번 분들한테는 나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흐릿한 것을 잘라내고 애매한 조건을 정리하고 내 돈의 기준을 세우게 하는 카드예요. 앞에서 제동작 카드가 작은 수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신칼 카드는 그 가능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이건 받고 이건 거절하자 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7월에 돈이 될 것 같은데도 마음이 불편한 제안과 금액은 작아도 기분 좋게 이어질 제안을 구분해야 해요. 신칼 카드는 이 구분을 흐리게 두면 나중에 피곤해질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계속 깎아달라고 하거나 내 시간을 너무 쉽게 쓰려고 하거나 처음 말과 조건이 자꾸 바뀌는 흐름이라면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내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시키는 돈은 결국 남는 돈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은 작아도 약속이 깔끔하고 서로 존중이 있고 다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받아볼 만해 보여요. 신칼 카드 옆에 도장 카드가 놓인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말로만 오가는 약속보다 확인 가능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7월에는 돈과 관련된 부분을 너무 정으로만 처리하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액, 날짜, 범위, 방식 같은 것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이나 거래, 물건 판매, 서비스 제공, 정산, 환불, 예약금 같은 흐름이 있다면 더더욱요. 도장카드는 확정과 승인, 결정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한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서로 편안하려면 기준을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칼 카드와 도장 카드는 아주 현실적인 조합이에요. 신칼 카드가 마음속 기준을 세운다면 도장 카드는 그 기준을 밖으로 확인시키는 카드입니다. 내가 속으로만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고 생각해도 상대에게 말하지 않으면 흐름은 애매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날짜까지는 정산이 필요해요. 이 범위 안에서 진행해 드릴 수 있어요. 추가 요청은 따로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들이 차갑게 느껴질까봐 걱정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기준이 있어야 서로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차갑게 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귀하게 대하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실 쪽에 비단함 카드가 나와요. 이건 참 좋은 그림입니다. 앞에서 비단 카드가 숨은 가치였다면 뒤에서는 비단함 카드로 그 가치가 잘 담겨서 제안이나 결과로 오는 모습이에요. 비단이 그냥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함 안에 들어간다는 건 귀한 것이 형식과 모양을 갖추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번 분들 7월 금전운에서 비단함 카드는 괜찮은 제안, 생각보다 품격 있는 조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을 알아봐주는 사람, 혹은 이건 해볼 만하겠다 싶은 돈의 기회를 말해요. 다만 이 카드도 앞에 신칼 카드와 도장 카드를 거친 뒤에 빛이 납니다. 애매한 건 정리하고 필요한 건 확인하고 내 가치를 낮추지 않았을 때 비단함 카드가 제대로 열리는 느낌이에요. 이번 분들 중에는 7월 후반에 기분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예전에 미뤄졌던 일이 다시 정리되거나 작게 시작한 일이 조금 더 괜찮은 모양으로 바뀌는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크게 과장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다만 이 정도면 해볼 수 있겠다. 생각보다 조건이 괜찮네. 내가 너무 낮게만 생각했구나 하는 깨달음은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내가 가진 기술, 경험, 상담, 설명, 정리 능력, 판매 능력, 손재주, 콘텐츠, 서비스처럼 누군가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돈과 연결될 가능성이 보여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비단 같은 능력이 7월에는 함 안에 담겨 조심스럽게 건네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신 할머니 카드가 수호의 메시지처럼 나와 있어요.
대신 할머니 카드는 큰 판을 보고 집안의 흐름과 대운의 자리를 살피는 어른 같은 카드예요. 이번 분들한테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건 7월 금전운을 너무 눈앞의 금액만으로 보지 말라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들어오는 작은 돈이나 제한이 당장 큰 수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돈의 흐름을 어떻게 짜야 할지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대신 할머니 카드는 네가 어떤 판에 앉아야 하는지 보라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누구와 일할지, 어떤 조건을 받아들일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때 내 마음이 덜 지치는지 이걸 살피는 달로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하게 자신을 부풀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첨부된 말투처럼 이 부분은 차분히 봐야 해요. 좋은 가능성은 느껴지지만 모든 제안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모든 연락이 다 돈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분들이 예전처럼 그냥 제가 맞출게요, 괜찮아요, 조금만 받아도 돼요 하는 식으로만 흘러가면 비단함 카드의 뚜껑이 제대로 열리기 어려워요. 부드럽게 말해도 기준은 있을 수 있고 따뜻하게 대화해도 내 몫은 지킬 수 있습니다. 7월에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예전에 거래했거나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 중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분에게 가볍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정도의 부드러운 문장도 좋아요. 그리고 또 내가 제공하는 일이나 상품, 서비스가 있다면 설명글을 다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고 어렵게 말하기보다 상대가 얻는 도움을 분명하게 적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돈과 관련된 약속은 말로만 넘기지 말고 날짜와 금액을 짧게라도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분들 7월 돈문을 꽤 안정적으로 열어줄 수 있어요. 정성을 들이는 방식도 함께 보입니다. 대신 할머니 카드가 있으니 너무 요란하게 뭔가를 하기보다 내 책상이나 작업 공간, 계산하는 자리, 주문을 받는 자리, 상담하는 공간을 단정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깨끗한 물 한 잔을 두고 제가 가진 가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바르게 닿게 해주세요. 좋은 돈은 편안하게 들어오고 저를 지치게 하는 돈은 지혜롭게 가려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을 모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런 작은 정성은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택을 더 맑게 만들어줍니다. 신령님께서도 조급함보다 정돈된 마음을 더 잘 알아보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번 분들 7월 금전운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작은 소리를 듣고 바람을 만들고 귀한 가치를 정리해서 좋은 조건으로 담아내는 달이에요. 제동자 카드는 작은 돈의 씨앗을 보여주고 풍경 카드는 바깥에서 오는 신호를 들려줍니다. 부채 카드는 답답했던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고 비단 카드는 여러분 안에 숨은 가치를 보여줘요. 이어서 신칼 카드는 애매한 조건을 잘라내고 도장 카드는 약속을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비단함 카드는 그렇게 정리된 가치가 제안이나 결과로 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신 할머니 카드는 그 모든 흐름을 조금 더 큰 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번 분들은 7월에 돈을 향해 너무 급하게 뛰기보다 내 쪽으로 오는 작은 소리를 놓치지 않고 그 소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차분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싸게 내놓지 않는 것. 이 말이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해온 시간, 익혀온 감각, 사람을 대하는 세심함, 일의 흐름을 읽는 눈은 분명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걸 상대에게 강요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돈도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올 자리를 찾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시고 댓글에 2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7월이 작은 기회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필요한 돈과 좋은 제안이 차분하게 이어지는 방향으로 흐르기를 따뜻하게 바라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흐름을 천천히 같이 봐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해드리면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카드로 봐드리는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번 분들 7월 금전운 너무 불안해지지 않도록 차분히 짚어드릴게요. 먼저 3번 분들 카드 흐름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돈이 들어올 문이 아예 닫힌 게 아니라 들어온 돈이 머물기 전에 빠져나가는 구멍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맨 앞에 4,000원 카드가 아주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이 카드는 부드럽게 흘러가는 카드라기보다는 경계선을 세우고 지켜내는 카드예요. 금전운에서 4,000원 카드가 먼저 나오면 7월에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보다 내 돈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올라옵니다. 3번 분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만 힘든 게 아니라 들어와도 자꾸 지출로 밀려나가고 필요하지 않은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4,000원 카드는 문 앞을 지키는 수호의 기운처럼 보여요. 누군가 들어오려 할 때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지,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한지, 이 지출이 지금 맞는지 먼저 살펴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 7월에 조금 단호해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차갑게 굴라는 뜻은 아니에요. 따뜻함은 유지하되 내 지갑과 통장까지 남에게 너무 쉽게 열어주지는 않는 태도예요. 가족 비용, 주변 부탁, 갑자기 생기는 모임 지출, 누가 권해서 하게 되는 결제, 이런 것들이 3번 분들 흐름에서 꽤 크게 보여요. 처음에는 작게 느껴졌는데 모이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출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액마기구 카드가 이어지면서 지난 흐름이 조금 더 선명해져요. 액마기구 카드는 말 그대로 좋지 않은 흐름을 막고 위험한 기운을 미리 차단하는 카드입니다.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이미 한번 부담스러운 지출을 겪었거나 돈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상황이 있었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수리비, 건강 관련 비용,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들어간 돈, 계획하지 않았던 결제, 혹은 내가 원해서 쓴 돈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나간 돈, 이런 결이 보입니다. 3번 분들은 내가 크게 사치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흐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액마기굿 카드가 있다고 해서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뜻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미 불편했던 흐름을 정리하고 다시 막아낼 수 있다는 뜻에 가까워요. 다만 그냥 두면 반복될 수 있으니 7월에는 내 돈을 지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카드값이 예상보다 커졌다면 어떤 항목이 문제였는지 봐야 하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지출이 생겼다면 그 관계의 선을 조용히 다시 세워야 합니다. 돈이 새는 이유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문살 카드가 현재 자리에 놓인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문살 카드는 안과 밖을 나누는 카드예요. 창호처럼 안쪽을 보호하면서도 바깥의 빛은 들여보내는 카드죠. 3번 분들 현재 금전 흐름은 완전히 닫아버리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다 열어두면 불안한 상태로 보여요. 사람의 부탁을 다 거절하기도 어렵고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열어두면 통장이 견디기 어려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살 카드는 말합니다. 다 닫지 말고 걸러서 들여보내라. 지금 3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극단적인 절약이 아니라 기준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누가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마음은 불편한데 거절하기 어려워서 나가고, 누가 작은 부탁을 하면 이번만 하고 도와주고 할인한다고 해서 필요할 것 같아 결제했는데 결국 잘 쓰지 않게 되는 일들이요. 하나하나는 그렇게 큰 지출이 아닌데 나중에 통장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내려앉는 흐름. 3번 분들 카드에는 그런 장면이 꽤 보입니다. 문살 카드는 그럴 때마다 내 안쪽의 평안을 먼저 보라고 말해요. 이 지출이 내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순간의 체면이나 미안함 때문에 나가는 돈인지 차분히 구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쪽에는 보자기 카드가 놓여 있어요. 보자기 카드는 감추는 것, 싸두는 것,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전운에서 보자기 카드가 숨은 곳에 있으면 3번 분들이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기 어려워했을 가능성이 보여요. 사실은 부담되는데 괜찮다고 말했거나, 속으로는 지금 지출이 걱정되는데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거나, 내 형편을 너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감당했을 수 있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3번 분들은 돈이 없다고 쉽게 말하는 분들이 아니라 내 상황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참고 버티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보자기 카드는 또 선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열어봐야 알잖아요. 3번 분들 7월 금전운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안쪽에는 불안이 쌓여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걱정했던 것보다 해결 가능한 돈이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감춰둔 문제를 조용히 풀어보라고 말합니다. 미뤄둔 카드 명세서, 확인하기 싫어서 덮어둔 자동 결제, 마음이 불편해서 말하지 못한 돈 관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크게 건드리라는 게 아니라 보자기를 한 겹씩 풀듯이 차분히 보시면 좋겠어요. 사천왕 카드, 액마기굿 카드, 문살 카드, 보자기 카드가 이어지면 한 장면이 보여요. 문 앞에 단단한 수호가 서 있고, 그 뒤에는 나쁜 흐름을 막으려는 의식이 지나갔고, 창호 안쪽에는 조용히 싸둔 보자기가 놓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불안한 장면이라기보다 이제 집안을 정리하고 보호선을 세우려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3번 분들 돈운은 망가진 게 아니라 방어와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들어와 있어요. 특히 7월 초반에는 더 벌어야 해보다 어디서 새고 있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새는 곳을 모른 채 물을 더 부어도 그릇은 쉽게 차지 않으니까요. 3번 분들은 따뜻한 분들이라서 돈을 지키는 말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상대가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이 정도는 내가 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왕 카드는 여기서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해요. 내 생활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주변도 더 건강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내 통장이 계속 비어가는데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건 따뜻함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가혹한 선택일 수 있어요. 7월에는 그 부분을 부드럽게 다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쪽 흐름으로 넘어가면 소금 카드가 먼저 나옵니다. 이 카드는 3번 분들 7월 금전운에서 아주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소금 카드는 정화, 정리,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카드입니다. 돈으로 보면 소비 습관의 정화, 관계 속 지출의 정리, 마음이 불안해서 하게 되는 결제의 차단과 연결되어 이 카드는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먼저 깨끗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3번 분들한테 7월의 첫 행동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필요 없는 지출을 씻어내는 쪽이 좋아 보여요. 소금 카드는 아주 현실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갑 정리, 영수증 정리, 냉장고와 장바구니 확인, 쓰지 않는 구독 취소, 중복으로 나가는 비용 줄이기, 충동 구매를 멈추기 위한 장치 만들기, 이런 것들이 다 소금 카드의 흐름입니다. 특히 3번 분들은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돈을 쓰면서 잠깐 마음을 달래는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사치라기보다 작은 결제들이요. 커피, 간식, 소품, 할인 상품, 필요할 것 같아서 사두는 물건들. 그 순간에는 나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카드값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소금 카드는 그 패턴을 탓하지 말고 맑게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옆에 부적 카드가 외부 변수로 놓여 있는 것도 든든해요. 부적 카드는 보호막의 카드입니다. 소금 카드가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리라면 부적 카드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장치예요. 3번 분들한테는 7월에 금전 보호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결제 한도를 정해두거나 큰 금액은 바로 결제하지 않고 하루 지나서 다시 보기, 장바구니에 담아둔 뒤 바로 사지 않기,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바로 답하지 않고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3번 분들한테는 부적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부적 카드는 밖에서 누가 나를 구해준다기보다 내가 내 삶에 붙여두는 보호의 약속처럼 보입니다. 나는 내 돈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겠다. 내가 불편한 부탁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겠다. 내 생활비를 먼저 지킨 다음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겠다. 이런 문장들이 3번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금전부적이 될 수 있어요. 말이 마음의 결을 잡아주고 마음의 결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통장의 흐름을 바꾸거든요. 그리고 결실 쪽에 돼지머리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복과 고사의 상징이 강합니다. 금전운에서 돼지머리 카드가 나오면 정성을 들인 뒤에 들어오는 복, 막힌 것을 풀고 나서 느껴지는 넉넉함, 주변과 나누면서도 내 몫이 남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과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돼지머리 카드는 3번 분들이 앞에서 소금 카드처럼 정리하고
부적카드처럼 보호선을 세웠을 때 더 밝게 살아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복이 와르르 들어온다기보다 내가 내 집안을 정리하고 상을 차리듯 준비했을 때 돈의 기운도 조금씩 편안해지는 모습이에요. 3번 분들은 7월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 수 있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속이 시원해지거나 거절하기 어려웠던 부탁을 부드럽게 조정했는데 관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거나 예상했던 지출보다 적게 나가면서 한숨 돌리는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서 작은 도움이나 선물, 식사 대접, 필요한 물건을 받는 식의 소소한 복도 보입니다. 돼지머리 카드는 내가 비워낸 자리에 복이 들어올 수 있다 고 말해요. 너무 꽉 찬 서랍에는 새 물건이 들어가기 어렵듯이 돈의 자리도 정리해야 새 흐름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호법동작 카드가 수호의 메시지로 나와 있어요. 호법동작 카드는 보호, 방어, 악한 흐름의 차단을 말하는 카드입니다. 3번 분들한테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7월은 혼자 무방비로 버티는 달이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호법동작 카드는 3번 분들이 스스로 세운 작은 경계를 지켜주는 기운처럼 느껴져요. 내가 한번 정한 기준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잡아주는 카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번 분들이 너무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지키는 말을 할 때 미안함이 먼저 올라오면 그 미안함 때문에 다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제가 여유가 많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들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말이에요. 문살 카드가 안과 밖을 나누고 부적 카드가 보호선을 만들고 호법동작 카드가 그 선을 지켜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3번 분들은 7월에 부드럽지만 분명한 표현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게 보입니다. 7월에 하루를 정해서 지갑을 비우고 오래된 영수증이나 필요 없는 종이는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현관 근처나 책상 위처럼 돈과 생활의 기운이 자주 오가는 자리를 깨끗하게 닦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접시에 소금을 아주 조금 담아두고 하루 정도만 두었다가 버리면서 새는 돈은 줄어들고 내 생활을 해치는 지출은 맑게 정리되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을 모아보셔도 좋아요. 거창한 치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성은 크기보다 마음의 맑음이 중요하니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런 작은 행동이 마음을 정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나 자동 결제 내역을 한 번만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보기 싫어서 넘겼던 항목일수록 막상 확인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들어가는 부탁이나 약속에는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한 번 숨을 고른 뒤 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출을 줄인 금액 중 아주 작은 일부라도 따로 빼두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내가 지켜낸 돈이라는 감각이 생기면 3번 분들 마음이 훨씬 안정될 수 있어요. 3번 분들 7월 금전운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문을 단단히 지키고 흐린 것을 씻어내고 보호선을 세운 뒤에 복을 맞이하는 달이에요. 사천왕 카드는 내 돈의 문을 지키라고 말하고 액마기구 카드는 반복되던 부담을 막아내라고 합니다. 문살 카드는 안과 밖을 구분하라고 보여주고 보자기 카드는 감춰둔 돈 걱정을 한 겹씩 풀어보라고 말해요. 이어서 소금 카드는 지출을 정화하고 부적 카드는 보호 장치를 만들고 돼지머리 카드는 정리 뒤에 들어오는 복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호법동작 카드는 3번 분들이 세운 경계를 지켜주는 따뜻한 수호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돈을 지킨다는 건 마음을 닫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문을 함부로 열지 않고 필요한 빚만 들여보내는 일이에요. 3번 분들은 이미 충분히 애써 오셨고 많이 참고 여러 번 괜찮다고 말해오신 분들처럼 보여요. 7월에는 그 괜찮다는 말을 남에게 먼저 해주기보다 내게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생활을 지켜도 괜찮다. 나는 거절해도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돈을 소중하게 대해도 된다. 이 세 문장이 3번 분들 금전운을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어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 전해주시고 댓글에 3번이라고 남겨주세요. 3번 분들의 7월이 불필요한 지출은 맑게 정리되고 필요한 돈은 조금 더 단단히 머무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따뜻하게 바라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흐름을 차분히 같이 봐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짧게 안내해드리면 구독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카드로 봐드리는 작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오래 남아있던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4번 분들 7월 금전운 너무 조급하지 않게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4번 분들 카드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건 7월이 단순히 돈이 조금 들어오고 나가는 달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세우는 달이라는 점이에요. 맨 앞에 장군신 카드가 아주 힘있게 서 있습니다. 이 카드는 조용히 기다리는 카드라기보다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카드예요. 금전운에서 장군신 카드가 앞에 나오면 이제 더는 흐릿하게 두지 말자는 흐름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4번 분들이 돈 문제를 아예 외면해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계속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가면 안 된다. 수입 구조를 조금 바꿔야 한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다시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오래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장군신 카드는 4번 분들 안에 있는 추진력을 깨우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 추진력은 아무데나 달려가는 힘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알고 움직이는 힘에 가까워요. 4번 분들은 7월에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매달 비슷하게 들어오고 비슷하게 나가는 돈, 조금 모으려 하면 갑자기 생기는 지출, 열심히 하는데 내 몫은 생각보다 작게 남는 흐름,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마음 한쪽에 작은 불씨가 생겼을 수 있어요. 장군신 카드는 그 불씨를 그냥 꺼뜨리지 말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보라고 말합니다. 옆에 고사 카드가 이어지는 것도 의미가 깊어요. 고사 카드는 돈과 일, 사업, 자리, 생활의 번창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카드입니다. 4번 분들 7월 흐름에서는 단순히 돈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판을 잘 살피고 정돈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면 매장 안의 흐름, 손님이 들어오는 문턱, 오래된 물건이나 묵은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이나 프리랜서, 부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제공하는 일의 방식, 가격, 시간 배분, 사람과의 약속을 다시 살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고사 카드가 있다고 해서 무언가 거창한 의식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4번 분들한테는 내가 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묻는 카드로 느껴져요. 돈이 들어오려면 돈이 앉을 자리가 필요하고 기회가 오려면 그 기회를 받아낼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4번 분들 주변에는 오래 미뤄둔 정리,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은 계획, 언젠가 해야지 하고 덮어둔 일들이 조금 보여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7월에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방석 카드가 현재 자리에 놓여 있어요. 이 카드가 참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방석 카드는 내가 앉는 자리, 내 몫, 내 위치, 내 역할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지금 4번 분들이 앉아있는 돈의 자리가 어떤지 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닌지, 내 실력과 시간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반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너무 익숙한 자리에 오래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게 해요. 4번 분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내가 이 정도로만 받아도 되는 걸까? 더 요구하면 부담스럽게 보일까?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감정이 방석 카드 안에 들어있어요. 방석은 편안하게 앉는 물건이지만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몸이 저리기도 하잖아요. 지금 4번 분들 돈의 자리도 비슷해 보여요. 완전히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다만 오래 앉아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자세를 고쳐 앉거나 방석을 털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입이 정체되어 있거나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 돈의 흐름이 작게 느껴졌다면 7월에는 그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숨은 곳에 화로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4번 분들 흐름에서 아주 중요해요. 화로 카드는 꺼지지 않은 불씨, 생존력, 다시 살아나는 힘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지쳐 보이고 돈 문제에 대해 피곤함이 먼저 올라오더라도 안쪽에는 아직 식지 않은 열이 있어요. 나도 더 잘하고 싶다. 이번에는 그냥 넘기고 싶지 않다. 내 힘으로 다시 흐름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화로 안쪽에서 조용히 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불씨가 너무 오래 안쪽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보지 못하게 덮어두었거나 스스로도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할까봐 일부러 작게 만든 느낌도 있습니다. 화로 카드는 4번 분들한테 말해요. 지금 남아있는 불씨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요. 너무 큰 불로 한 번에 태우려 하면 위험하지만 작고 스테디한 불씨는 밥을 짓고 몸을 녹이고 어두운 방을 밝힐 수 있습니다. 4번 분들 7월 금전운도 그렇게 보여요. 한 번에 큰 돈을 쫓아가기보다 내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의 불씨를 키우는 달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부탁하는 것, 내가 반복해도 크게 지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남는 일, 이런 것들이 화로카드의 불씨처럼 보입니다. 장군신 카드가 방향을 잡고 고사 카드가 판을 정돈하고 방석 카드가 내가 앉은 자리를 보여주고 화로 카드가 안쪽에 불씨를 밝혀주는 흐름이 이어지면 4번 분들의 7월 초반은 꽤 중요한 전환점으로 읽혀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힘을 쓸지, 어떤 돈을 키울지, 어떤 자리에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지를 봐야 해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모든 걸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흐름은 큰 칼을 한번 휘두르는 장면보다 오래된 방석을 털고 다시 앉은 뒤 화로의 불씨를 살려 밥을 짓기 시작하는 장면에 가까워요. 여러분, 돈의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직업을 바꾸고 일을 그만두고 큰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방향 전환도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늘 하던 일의 가격표를 다시 보는 것, 내가 제공하는 것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 오래된 고객이나 손님에게 다시 알림을 보내는 것, 정리되지 않은 작업 공간을 치우는 것, 부업 아이디어를 글로 적어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4번 분들한테는 꽤 의미 있게 보입니다. 고사 카드는 판을 차리는 카드이고 화로 카드는 불을 살리는 카드라서 준비 없이 뛰는 것보다 준비한 뒤 움직이는 흐름이 좋아요. 4번 분들은 7월 초반에 마음이 조금 바빠질 수 있어요. 해야 할 것이 보이는데 바로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답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방석 카드가 말합니다. 먼저 자리를 바로 잡으라고요. 내가 앉은 자리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통장만 보지 말고 내 일의 구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어떤 일이 나를 가장 지치게 하는지, 어떤 사람과의 동거래가 편안한지, 나는 무엇을 할 때 스스로를 덜 깎아내리는지, 이런 질문이 4번 분들 7월 동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뒤쪽 흐름으로 넘어가면 발원문 카드가 나옵니다. 앞에서 장군신 카드가 움직일 힘을 주고 고사 카드가 판을 차리게 했다면 발원문 카드는 그 마음을 말과 글로 분명히 적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행동 지침으로 나온다는 건 4번 분들 7월에는 생각만으로 두지 말고 적어야 한다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처럼 흐릿하게 바라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원하는 수입의 방향, 줄이고 싶은 지출, 키우고 싶은 일, 이번 달 안에 할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게 좋아요. 말과 글은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힘이 있거든요. 발원문 카드는 소원을 적는 카드이지만 동시에 책임 있는 선언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4번 분들한테 이 카드는 바라기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세워보자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는 불필요한 결제를 줄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조금 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오래 미룬 정상과 연락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부수입의 씨앗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좋아요. 너무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쓸수록 4번 분들한테 잘 맞아요. 옆에 오방기 카드가 외부 변수로 놓인 것도 눈에 띄어요. 오방기 카드는 방향, 균형, 여러 갈래의 선택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4번 분들 7월 금전운에서는 돈의 방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열릴 수 있어 보여요. 다만 그만큼 산만해지기 쉬운 흐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고
누가 말한 방법도 좋아 보이고 갑자기 새로운 수입 이야기가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방기 카드는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중심을 잡고 방향을 고르라고 보여줘요. 4번 분들 7월에는 정보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 부업, 투자, 판매, 홍보, 이직, 새로운 기회, 주변 사람의 조언,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리딩에서는 무리한 금전 결정이나 위험한 선택은 조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데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흐름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방기 카드는 내 방향을 찾는 카드지 남의 깃발을 따라가는 카드가 아닙니다. 4번 분들에게 맞는 방향은 내가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내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는가, 내가 가진 불씨를 살리는가, 이 세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결실 자리에 보시함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참 따뜻하면서도 깊은 카드예요. 보시함 카드는 덕을 쌓는 것, 작은 베풀m, 내가 가진 것을 좋은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카드입니다.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돈을 무조건 움켜쥐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보여줘요. 물론 4번 분들 상황에 맞지 않게 크게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베풀m, 정성 있는 나눔,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가 좋아요. 돈의 흐름은 막혀 있을 때보다 건강하게 돌 때 더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보시함 카드는 내 생활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도우라는 카드가 아니에요. 4번 분들은 이미 주변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일 수 있어서 무리한 베풀면 오히려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큰 돈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 감사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전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나누거나 오래된 물건을 깨끗하게 정리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거나 작은 기부를 하더라도 내 형편 안에서 하는 것, 이런 행동들이 4번 분들 돈운의 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돈을 귀하게 여기되 돈에 너무 묶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 보여요. 마지막에 미륵불 카드가 수호의 메시지로 나와 있습니다. 미륵불 카드는 미래, 새 시대, 기다림 끝의 전환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4번 분들 흐름에서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건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7월에 당장 모든 결과가 완성된다기보다 앞으로의 동의를 새롭게 열기 위한 씨앗이 놓이는 달로 보여요. 지금 하는 정리와 선언, 방향 선택이 이후의 수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륵불 카드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조용히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4번 분들은 7월의 작은 변화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4번 분들 중에는 올해 품어온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젠가 시작하고 싶었던 일, 다시 배우고 싶었던 기술, 판매해보고 싶었던 물건, 올려보고 싶었던 콘텐츠, 사람들에게 알려보고 싶었던 서비스, 혹은 지금 하는 일을 조금 더 나답게 바꾸고 싶은 마음. 미륵불 카드는 그 마음을 미래의 문처럼 보여줍니다. 다만 이 문은 갑자기 활짝 열리는 문이라기보다 내가 발원문 카드처럼 마음을 접고 오방기 카드처럼 방향을 잡고 보시함 카드처럼 좋은 마음으로 흐름을 돌릴 때 천천히 열리는 문에 가까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 안에 금전 발원문을 짧게 적어보세요. 존기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지, 어떤 돈은 더 이상 받지 않고 싶은지, 내가 키우고 싶은 수입의 씨앗은 무엇인지를 3문장 정도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돈벌이 방향을 동서남북처럼 나눠서 정리해보세요. 계속 유지할 것, 줄일 것, 새로 시도할 것, 나중으로 미룰 것, 이렇게 나누면 오방기 카드의 산만함이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베풀물 하나 해보시면 좋아요. 금액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하나를 전해도 좋고 감사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도 좋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방식도 4번 분들한테는 잘 맞습니다. 책상이나 작업 공간, 돈을 계산하는 자리를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흰 종이에 짧은 발언문을 적어두고 깨끗한 물 한 잔을 곁에 두고 조용히 마음을 모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불씨가 좋은 방향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제 동일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기회에 바르게 닿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 보셔도 좋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정돈하는 정성은 현실의 행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신령님께서도 급하게 흔들리는 마음보다 차분히 세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보시는 듯합니다. 4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불씨를 살리고 자리를 고쳐 앉고 새 동의를 향해 발원하는 달이에요. 장군신 카드는 이제 흐릿하게 두지 말고 움직이라고 말하고, 고사 카드는 돈이 들어올 판을 정돈하게 합니다. 방석 카드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다시 보게 하고, 화로 카드는 아직 꺼지지 않은 생존력과 가능성을 보여줘요. 이어서 발원문 카드는 마음을 글로 세우라고 하고, 오방기 카드는 방향을 고르라고 말합니다. 보시함 카드는 돈의 흐름을 건강하게 돌리는 작은 덕을 보여주고, 미륵불 카드는 지금의 변화가 앞으로의 새 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번 분들은 7월에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통장 숫자가 마음만큼 넉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다시 흐름을 만들 힘이 남아 있습니다. 화로 카드의 불씨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씨는 큰 바람 앞에 막 던져야 살아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살피고 마른 장작을 조금씩 넣고 필요한 만큼 숨을 불어넣을 때 오래 갑니다. 4번 분들 돈운도 그렇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는 것, 작게라도 선언하고 하나씩 정리하고 방향을 정해 움직이는 것, 그게 7월의 핵심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시고 댓글에 4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으로 천천히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맞춤 부적이나 비방은 마음이 닿는 분들만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분들의 7월이 꺼지지 않은 불씨를 살려 더 나은 돈의 방향으로 조용히 열리기를 따뜻하게 바라겠습니다.